미혼모라는 이유로 온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한 여자. 시댁은 그녀를 쓰레기 취급했고 친정은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녀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 언론, 여론이 동시에 움직였고 그녀를 짓밟던 사람들은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2019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진수아는 초음파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수아는 웃을 수 없었다. 28, 미혼, 혼자.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결혼은 못해. 미안. 돈은 계좌로 보낼게. 보낸 사람 강민준. 3년을 사귄 남자. 대기업 과장. 그리고 배신자.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금. 다시 걸었다. 벨소리만 울렸다. 아빠에게도 걸었다. 아빠 나 좀 도와줘. 제발. 수아야, 우리도 형편이 안 돼. 내가 알아서 해. 끊겼다. 수아는 병원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누군가 그녀 앞에 섰다. 고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강민준의 어머니 차서연이었다. 진수아 씨?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저기 어머님. 차서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수아를 내려다봤다. 민준이 얘기 들었어요. 아기 낳는다고요? 네, 민준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차서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진 씨, 우리 민준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 같은 애랑 결혼을 해요? 대학도 지방대 나온 애가.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아기 아빠잖아요. 아빠? 차서연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탁 수아 앞에 던졌다.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아기 지우고 민준이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수아는 봉투를 바라봤다.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가족이요. 차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가족? 당신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꿈 깨세요. 당신은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안 받아줘요. 차서연은 몸을 돌렸다. 아, 그리고 진 씨. 우리 민준이 결혼해요. 다음 달에. 신부는 판사예요. 당신이랑은 급이 다르죠.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서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 같은 애들은 평생 밑바닥에서 살아야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2020년 2월 수아는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지호. 작고 따뜻한 생명. 하지만 출산 후 수아의 삶은 지옥이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미혼모는 우리 회사 이미지랑 안 맞아요. 집주인은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애 키우는 집은 시끄러워서요. 수아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다. 벽은 곰팡이 투성이,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지호만 있으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수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다. 낮에는 지호를 업고 전단지를 돌렸다. 밤에는 배달 대행 앱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하루 4시간 자는 게 다였다. 그녀의 통장엔 늘 30만 원이 채 안 남았다. 2021년 8월 수아는 지호를 안고 슈퍼에 갔다. 우유 한 팩을 들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다. 결제 안 됩니다. 수아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카드 한도 초과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수군댔다. 저 사람 돈도 없으면서 애를 왜 낳았대? 요즘 미혼모들 정부 지원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낳는다며? 수아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녀는 우유를 도로 선반에 놓고 슈퍼를 나왔다. 지호가 울었다. 엄마 배고파? 지호야, 집 가서 먹자. 응?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걸었다. 그날 밤 수아는 지호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언장 및 상속 관련 서류. 수아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3년째 그랬다. 이 봉투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남긴 것이었다. 할머니는 수아가 16살 때 돌아가셨다. 그때 변호사가 이 봉투를 건넸다. 20살이 되면 열어보렴. 하지만 수아는 열지 않았다. 할머니는 가난한 분이셨다. 남기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추억이나 담긴 편지겠지. 수아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2022년 3월, 지호가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수아는 낮 시간이 생겼다. 그녀는 구청 일자리 센터에 갔다. 상담사가 물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대학 졸업하고 2년 정도 사무직했어요. 그 뒤는요? 육아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다. 미혼모 지원 일자리는 청소나 주방 보조 정도인데 괜찮으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다음 주 수아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 배치됐다. 시급 9,160원. 주방은 더웠고 설거지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수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주방장이 수아를 불렀다. 진수아 씨, 오늘 홀 서빙 좀 해줘요. 사람이 부족해서. 네, 알겠습니다. 수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다.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창가 테이블에 강민준과 차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강민준의 아내였다. 수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하지만 늦었다. 차서연이 수아를 봤다. 어머, 진수아 씨? 수아는 멈췄다. 차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수아를 훑쳤다. 여기서 일해요? 설마 주방에서?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서연은 비웃었다. 역시 당신 같은 애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강민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아는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주방으로 돌아온 수아는 손을 떨고 있었다. 주방장이 물었다. 괜찮아요? 네. 얼굴이 새하얗네. 쉬다 와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수아는 집에 돌아와 지호를 안고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지호야, 엄마 안 울어. 수아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2022년 5월 수아는 다시 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번엔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은 유언장이었다. 나 박정희는 이 유언장을 통해 내 모든 재산을 외손녀 진수아에게 상속한다. 수아는 눈을 의심했다. 재산? 할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다음 장을 넘겼다. 부동산 목록. 서울 강남구 청담동 토지 300평,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가 건물 1동. 수아는 숨이 멎었다. 이게 뭐지? 주식 및 금융자산 목록. 삼성전자 주식 1만 주. 예금 12억 원.
수아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이건 진짜야?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적힌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률입니다. 저 박정희 할머니 유언 집행건으로. 잠시 후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다. 진수아 씨?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네, 되는데요.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상속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수아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40대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진수아 씨,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세요? 죄송한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박정희 여사님 유언장 작성 때 참여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박정희 여사님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모으셨죠. 하지만 자녀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와 엄마는 사이가 나빴었다. 그래서 여사님은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외손녀, 그러니까 수아 씨에게 모든 걸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계산서를 내밀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230억 원 정도 됩니다. 수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230억이요? 네. 세금 빼고 실수령액은 약 150억 정도 될 겁니다. 수아는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수아 씨 어머니와 이모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상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2년 7월, 수아는 더 이상 주방에서 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일을 시작했다. 강민준과 차서연 가족 조사. 수아는 사설 조사 업체를 고용했다. 2주 뒤 보고서가 도착했다. 강민준 일가 조사 보고서. 차서연 강민준 모친 부동산 투기 의혹, 탈세 혐의. 강민준 회사 내 횡령 의혹. 강민준 아내 박소연 판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 수아는 보고서를 읽으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2022년 9월, 수아는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넣었다. 차서연의 탈세 관련 자료를 전부 첨부했다. 그리고 2주 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 차서연은 경악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같은 시기 강민준의 회사에도 감사가 들어갔다.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강민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10월 박소연 판사의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강민준 가족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서연의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사건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차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방청석 뒤쪽에서 한 여자가 들어왔다. 진수아였다. 차서연은 수아를 봤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수아는 조용히 앉아 차서연을 바라봤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차서연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5억 원 상당의 탈세를 저질렀으며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 자료들은 익명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차서연은 수아를 쏘아봤다. 재판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차서연의 변호사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차서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차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법정을 나온 수아는 복도에서 강민준과 마주쳤다. 강민준은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다. 수아야, 미안해. 수아는 그를 지나쳤다.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왔어? 수아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가 평생 밑바닥에서 산다고 했지? 그 말 취소하려고 왔어. 2023년 3월 수아는 반포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은 거실, 햇살이 가득한 창. 지호는 새 집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지호 방이야. 수아는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수아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미혼모 지원 재단 설립. 수아는 자신이 받은 상속 재산 중 50억 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재단 이름은 지호재단이었다. 2023년 6월 재단 개소식이 열렸다. 수많은 미혼모들이 참석했다. 수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3년 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혼자였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수아를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약한 게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박수가 터졌다. 이 재단은 여러분을 위한 곳입니다.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육아 지원,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024년 1월 수아는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래. 지호야, 엄마는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야. 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수아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지호야, 엄마가 하나만 기억해.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너 자신은 절대 무시하지 마. 알았지? 응. 2025년 차서연은 출소 후 조용히 시골에서 살고 있다. 강민주는 이혼 후 중소기업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박소연 판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수아는 지호재단 이사장으로서 매년 수백 명의 미혼모를 돕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 2026년 1월 수아는 한 강연회에 초대됐다. 청중 중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수아님, 복수가 목표였나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제 존엄을 되찾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강연이 끝난 후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밑바닥이라고? 아니야.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빛나고 있어.